자, 2015년부터 독립출판 만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픽 노블 매거진이라고 하죠. 한타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번에 이분들이 매년 한 권씩 매거진을 내고 있어서 올해도 5호로 찾아왔습니다. 한타스 5 이상한 과도기의 동물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텀블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모셨어요. 한타스 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텀블벅 홍보도 좀 하고 가시라고. 자, 5분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매 작가님, 가이지 작가님, 이내 작가님, 섬 작가님, 이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전 너무 편해요. 몇 마디 안 해도 되니까. 저희가 말을 많이 해야 이제 몇 마디 안 하실 텐데. 근데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분씩만 생각만 들어도 한 10분, 20분 훅훅 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 지금이 3시 5분인데 한번 보죠. 자기소개했는데 얼마나 지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매 작가님부터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시간 네, 한타스에서 네. 한타스 초창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네. 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타스에서 그림 일기를 바탕으로 여행기 단편 작업을 하고 있는 가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타스 소속 작가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타스 멤버 섬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타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이화 작가입니다. 네, 5분 다 반갑습니다. 서로 막 웃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밝은 표정을 처음 보거든요. 한타스를 항상 모이면 뭔가 구름이하고 이렇게 항상 걱정이 많고 이랬는데 서로 자기소개만 해도 이렇게 웃을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 방송 이런 거 녹음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이죠. 완전. 처음. 유튜브는 해봤어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 어떤 거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친구가 하는 건데 제가 참여해서 하는. 참여해서 어떤 걸 하셨어요? 뭐 이게 그림도 그리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음, 이렇게 하는 거를 짧게 했었어요. 짧게? 네. 올해는 못 가셨군요. 잠깐. 네, 그렇죠. 아직 실험 중인 단계라서. 네. 잘 되시길 빕니다. 네, 저도요. 오늘 이제 한타스 1부에서는 한타스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예요. 한타스가 어떻게 결성됐고 1, 2, 3, 4, 5 만들 때 과정 이런 것 좀 여쭤보고. 근데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한 분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싸우셔도 됩니다. 네. 그때 그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싸우셔도 되고 막 끼어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1부에서는 한타스 얘기를 좀 하고 지나온 얘기들 좀 하고 2부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겠죠. 2부에서는 이번에 5호 하고 계신 거 이상한 거덕의 동물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타스 처음에 어떻게 결성됐는지부터 이게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올해구나 작년 같은데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그거 전시를 할 때 한번 토크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했던 질문들이 많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전 약간 그게 좀 웃겨요. 그걸 또 하려고 이미 할게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책으로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뭐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니까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웃지 않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었던 얘기지만 한타스가 처음에 결성됐던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한타스가 사실 이제 매 작가랑 이화 작가 제가 이제 같이 뭔가 책을 만들어 보자. 네, 여러 작가들과 함께 책 한 권을 만드는 매거진 작업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막 뭐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해보자였어요. 처음에 같이 책을 하나 만들어 보자.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을 모으고 주변에 이제 아는 동료 작가들, 뭐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서 네, 같이 작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매 작가님도 처음부터 같이 하신 거죠? 네.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신 거예요? 저는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둘이 같이 카페에 앉아서 뭘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게 된 거라서요. 그럼 네. 갑자기 뭘 해봐야 되지 않냐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뭔가 만화와 관련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 책을 내고 싶다는 아, 꿈이 책. 있었어요. 네. 그런데 책을 낸다는 게 혼자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람을 모아서 여럿이서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섬 작가님도 처음부터 같이 하셨고 네네. 여기 계신 분은 처음부터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있다가 네. 중간에 갔지. 사라졌어요. 중간에 여행을 또 가가지고 또 사라졌다가 자유로워. 자주 사라져요. 중간에 또 와가지고 2호부터 참여를 했어요. 저는 3호부터 3호부터. 참여했어요. 섬 작가님 처음에 그럼 참여하실 때 어떻게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니면 같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냥 다 저희가 동문이에요. 셋이 어디? 이화 작가랑 매 작가랑 개원예대 동문이거든요. 얘도 나도 개원예대인데. 아이지 작가님도 이제 난 같이 선배, 동문인데 아유 또 선배지. 그래서 어쨌든 같이 동문이라서 네. 거의 그림 작업을 계속 같이 해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만든다 이런 걸 듣고 나서 저도 당연스럽게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인데 사람을 말을 잘하셨나? 많이 모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게 어떻게 11명을 네. 모았네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무슨 미사오를 붙여서? 책을 만들 거고 네. 그래픽 노블 매거진을 만들 건데 네. 관심 있냐? 음, 하고 싶다 나도 해보자.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한대요? 네네. 특이하네. 원래 대부분 안 하는데 이렇게 뭔가 모를 두려움, 자기 이름 걸고 책이 나온다는 거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음. 이하 작가님이 인싸 기질이 있고요. 전혀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매력이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총 처음 시작할 때는 12명? 11명. 11명? 네. 그럼 이름은 왜 한타스로 하셨어요? 한타스가 이제 12자루가 연필 12자루가 이제 한타스인데 네. 왜 11명이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게 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 묶음이다. 이제 또 뭐 연필 한 타스를 다 쓸 때까지 작업을 해보자 뭐 이런 뉘앙스로 처음에 한타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네. 그 명수에 되게 집착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12명이 안 되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읽어주신 독자가 이제 그 한 명을 채워줘서 한타스로 완성이 된다. 괜찮은데. 그럴싸하네. 너무 끼워 맞추기. 느낌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알았어 난. 이런 때 나왔던 말이긴 해. 아 그렇구나. 네네. 야, 그래도 어떻게 말을 잘하셨나 봐요. 12명을 이렇게 11명을 본인 빼면 10명이죠. 네. 10명을 뭐 같이 시작하셨다면 뭐 9명이라 치면 9명도 많거든요. 많죠. 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로서 이렇게 구워 삶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호를 이제 만들게 되셨는데 어쨌든 지나온 얘기니까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당 2015년이면 글쎄요. 지금도 그렇게 독립출판을 특히 만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만화를 잡지로 만드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2015년에 거의 사전 정보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하시니까 출판에 대한 정보도 없었을 것 같고 따로 어떠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세 분 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진짜 인수님께서 말했듯이 네. 저희가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책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이제 모인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가들끼리도 서로 그러니까 아는 친한 작가들도 있지만 또 안 친하고 처음 보는 작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같이 이걸 팀으로 꾸려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음. 그 계획했던 게 다 미뤄지기도 하고 인쇄 사고도 나고 그렇게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어떻게 출판사를 차리고 판매자가 아니라 독자들한테 가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엄청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매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 닉네임 다른 걸로 필명을 딴 걸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처음 참여하실 때 좀 들었던 생각?
처음에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반대로. 왜냐면은 네. 저는 출판 디자인과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던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시작할 때는. 네, 근데 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게 아니었고 막상 해보니까 뭐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걸 더 깨달아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보며 많이 낙담도 했던 것 같아요. 이하 작가님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떻게 수습하셨어요? 사실 원래 경험이 없으면 용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슨 자신감일지 모를 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외 작가 말처럼. 그래서 다들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만나면 그림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같이 뭘 만들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친구로서 그러니까 동료 작가로서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과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료 작가로서 만나면 좋은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아하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마찰이 생길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봐라라고 하면 저는 몸을 많이 사릴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이제 그때는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말 그대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능했다. 그렇고 다 처음엔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원고 하겠다고 했으면 원고가 제 시간대 나오겠지. 자기가 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작할 때 처음이라서 1호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하고 싶은 바가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처럼 뭐 학교를 베이스를 하든지 학원을 베이스를 하든지 어떤 스터디 그룹 워크숍을 이제 베이스로 하든지 혼자서 뭐 몇백 페이지 되는 작품을 다 만들기가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20페이지 정도, 30페이지 정도 자기 작품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 쪽에 입고된 작가님들 중에 뭐 어른들의 방학 숙제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리고 꾸준히 그런 초기 작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물어보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의견이 있고 그걸 어떻게 수렴시켰는지 이게 저는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말인데 어른들의 방학 숙제요. 굉장히 공감되는 어떤 문장이네요. 그분들이 자기들 조금 PR을 해드리자면 여기랑 상관은 없지만 저희 사이드비에 입고가 돼 있는데 본인들이 그 원래 팀명이 어른들의 방학 숙제가 아니었고 첫 번째 내는 책이 어른들의 방학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방학 숙제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른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 모이신 분들한테 처음 입고 전에 전 다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아직 이제 처음에는 다 정확히 자기 정체성을 찾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은 컨셉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방학 숙제라는 컨셉으로 여름이랑 겨울에 한 편씩 내면 좋겠다라고 본인들로 생각하고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건가 봐요. 그럼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 나이에 맞는 또 방학 숙제는 다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내면 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제가 엄청 버프를 넣어드리고 왔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도 한타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타스를 보세요. 5호까지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모르죠. 내년 돼봐야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왜 와닿냐고 했냐면 네. 저희 한타스야말로 정말 어른들의 방학 숙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의 삶이라는 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정말 운이 좋고 혹은 실력이 좋아서 전업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짬을 내서 정말 방학 숙제를 해결하듯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한타스이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그 문장 자체가 와닿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질문이 이게 뭐였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분들한테 아, 어떻게 의견 조언을 수렴?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건 그분들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힘들거든요. 정보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한타스는 이미 5번이나 그것도 매년 낸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의견 조율이 안 될 때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까 그리고 분명히 계획을 잡을 때 일정대로 안 되는데 일정대로 되기 위한 어떤 노하우랄까 아니면 일정을 좀 어떤 식으로 잡아야 이게 하는 사람은 널널하도 느끼는데 그 일정이 타이트하게 딱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궁금한 거죠.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하 작가님이 총괄로 리더로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하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혹시 생각도 하기 싫고 막 이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공부가 많이 됐죠. 많이 됐고 사실 뭐 마감을 이제 11명의 마감을 이제 한 날짜로 정해서 이제 지키게끔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 각기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서 뭔가 하나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사실 수직 구조가 아닌 이상 네네. 빠르게 결론이 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최대한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그래도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요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A라는 의견이었지만 A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진행이 빠른 건 기대를 할 수 없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을 해나가는 방식을 저희는 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감에 있어서는 제가 마감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마감이 지키기가 힘들어서 어떤 작가는 처음에 한 30페이지 작업을 기대했다가 8페이지로 줄어드는 그렇게 페이지를 줄여서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거의 페이지 수를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2호, 3호부터는 조금 더 넉넉한 기간을 잡아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책의 디자인을 맡고 누군가는 재무 쪽을 맡고 네네. 진행하는 일을 맡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 분장을 해서 조금은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네네. 그렇군요. 가희 작가님, 이내 작가님 지금 1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기회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질문 말을 참 잘해. 질문을 많이 받으신 게 좋지 않아요? 듣는 것 그래요? 공평해야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분 그럼 1호 때 어떤 컨셉으로 작업을 하셨고 본인 작품 봤을 때 딱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딱 나왔을 때 어땠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도록 하죠. 이하 작가님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 작가님부터만 말씀해 주시죠. 1호가 어떤 컨셉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본인 작품 이제 책으로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처음이니까. 네, 저희가 문장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호 문장이 그렇게 추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상의 세계에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근데 저는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고정관념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네. 그것을 이야기로 짧게 그려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쩌다 보니 애매한 뭔가 제가 그 주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랑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끝이 약간 애매하다 이런 평을 좀 많이 들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1호 때는. 만약에 작가님 작품을 보고 싶으면 1호 때는 김혜원 이름으로 네. 느린 손목이라는 작품. 네. 섬 작가님은요? 저는 그냥 책 나오자마자 진짜 불살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때 토크쇼에 들었던 똑같이 어딘가 말했었는데 똑같은. 저는 그 책을 내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책을 보지 못했어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세상에 펴낸 책이기도 했고 펴낸 내 첫 번째 작업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혼자 이렇게 개인 작업을 하다가 이게 책으로 나와서 이제 독자들이 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저 처음에 자신도 이제 자신이 없는 작업인데 그렇죠. 독자들이 이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진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시네. 손 작가 눈물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타스 그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그 전시를 하면서 이제 한타스 작업을 1호부터 이제 지금 4호까지 천천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읽어보니까 그때 왜 내가 저렇게 그렸는지 그냥 어렴풋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막 부끄럽다 이런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서 그냥 저 때는 그랬구나 하고서 마음속에 정리가 된 느낌이라서 그때 섬 작가는 그랬다. 네네 그냥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붕어빵 장수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녹여서 만든 작업이었는데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만화를 제대로 이게 마음에 들게끔 완성도 있게 잘 못 표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왜 저렇게 작업을 했구나, 왜 저렇게 했나 이런 게 그냥 제 스스로 좀 정리가 됐어요. 최근 들어서. 지금은 만화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그때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졌나? 알겠습니다. 이하 작가님은요? 저는 작업들이 다 제가 하는 작업들이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나는 뭐 앞으로 그림에 대한 작업을 할 거야가 아니라 제가 작업을 하면 거의 다 이제 그리움에 관한 작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제목이 이제 1호 때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렇죠. 제목의 작업을 했었는데 아시죠? 먼 나라 이웃 나라. 네, 알죠. 그 유명한 작가 이름이 이원복 작가님. 이원복 작가님이시죠, 맞아요. 그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던 그 전집을 친구한테 빌려줬었어요. 그 책을 빌려줬는데 왜 그 돌려받지 못해서 그 1, 2, 3, 4, 5, 6권 중에 중권에 3권이 비어 있게 되는. 그러면 그 책 그 비어 있는 공란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분노 아닌가요? 그럴 때 왜 안 가요? 저도 집에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삼국지 60권짜리 만화책 있잖아요. 그게 있는 애들은 항상 친구들한테 뺏겨요. 중간중간에 몇 번씩. 안 갖다 줘 이것들이. 막 분들 그 호 볼 때마다 막 전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릴 때라 막 집에 전화해서 그쪽 부모님한테 저기 아이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해서 막 내일 학교에 가져와 그래서 가져올게 했는데 절대 안 가져와. 안 가져오죠. 맞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이제 객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움이 아니고 분노 아닌가? 맞아. 그걸 그리움으로 그렇게 느끼셨구나. 이분도 감수성이 특이하시네. 그럼 장르가 바뀌었겠네요. 이제 네, 그게 그렇죠. 분노였다면. 내 친구가 호러로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빌려갔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과정 뭐부터 해서
추억들을 그리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게 실화가 조금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빌려갔던 친구는 다른 친구고 음. 사실 제가 실제로 그리워했던 친구는 또 다른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성은 아니지만 동성이지만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굉장히 좋아했던 그 친구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큰 만큼 또 상처가 있어서 보고 싶으면서도 연락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작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과감하게 1호의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잘 만들고 싶었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작업인 만큼 잘 안 됐어요. 첫 도전이고 첫 만화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많이 아쉬웠죠.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때는 저도 섬 작가처럼 많이 부끄러웠지만 제가 스승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작업들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을 했더니 스승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만한 거라고. 너는 지금 이 작업보다 너 스스로가 더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지금 현재 나온 결과물이 너 지금 자신이다. 지금의 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속상해서 울면서 뛰쳐나갔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나갔었는데 한타스는 감정 포인트가 참 많아요. 우울하고 막 울고 막 그리워하고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작품 매거진 안에 다 뭐 들어있죠. 그래서요?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족했던 그 모습이 저고 여전히 작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저의 모습이 제 모습이니까 지금은 매 순간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술가는 자기 작업에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저한테 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거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호 지금 호수가 많아서 얘기를 할 게 많아서 일단 근데 처음이니까 1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질문까지만 하고 마치죠. 잠깐 쉬었다 가죠. 어릴 때 주변에 만화 그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꽤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항상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꼭 있었고 반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작가로 활동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좀 특이해서. 저는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대학교가 아니라 네네. 뭐 고등학교라든지. 네네. 아 진짜요? 네네.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지? 아니 저는 고등학교가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였다 보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 물론 취직한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고 주변에는 없으시죠? 다른 분들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애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보다 만화 잘 그리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걔들 중에 지금 활동하는 애는 없어.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는 한타스랑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다 작가시니까 약간 스스로 쓰담쓰담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손 작가님 그러시고 근데 저도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어가지고 그 얘기는 사보 얘기할 때 한번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네네. 네. 가희 작가님. 글쎄요. 그냥 각자의 길이 다 있는 걸까요? 깊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겠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근데 걔들은 그 재능을 날 주지 차라리. 그렇게 잘했는데.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또 잘하는 애들은 좀 게을러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쉽고 이랬는데 매 작가님도 그런 경우 있죠 주변에 어릴 때 기억해 봤을 때. 네, 근데 인간관계가 협소하다 보니까 근데 어디서 또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필명으로 하면 또 모르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타스 1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제 2호, 3호, 4호는 조금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년째 그래픽 노블 매거진을 내고 계시는 한타스 여러분 5 작가님들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호 때 아직 참여를 못하신 2 작가님이 계셔서 지금 그분들이 조용히 계셔서 한 분은 지금 졸고 계시고 한 분은 말 어차피 본인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듣고 있기를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표정이셨는데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이화 작가님한테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2호가 이제 흔들리고 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작품이었는데 이게 매년 1호 하고 나서 그럼 1호 만들 때는 매년 하자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내보자. 1호 때는 이제 첫 목표가 5권을 내보자. 그때부터 네네. 5권을 내는 것까지는 해보자 이런 네네. 생각이셨고. 그게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2호로 넘어오셨는데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네. 판타스. 네. 그 사석에서 판타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우울해하시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1호 하고 나서 뭐 힘들어 하시던가요, 다들? 그 2호 책 주제가 네네네. 흔들리고 있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대략 상상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래서 흔들리고 있어는 아닌데 네. 사실 뭐 저희 이번 주제를 뭘로 해볼까 뭐 하면서 이렇게 문장들을 툭툭 던지는데 툭툭 던지다가 나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어가. 근데 그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들 은연중에 이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결정도 저희가 한 거니까. 근데 사실 1호를 만들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1호 만들 때가. 그렇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인원도 많았고 뭐 참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게 정말 힘든 게 사람이 둘만 돼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1명이 되면 그것도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작가들이 11명이 모인 거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한번 내보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또 많이들 결정을 하고 나간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동체 작업이 힘들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떤 취업을 해야 돼서 마감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고 나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어떤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즐겁게 작업하고 나갔어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 나간 친구들하고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5호 할 때 후원해달라고 하세요. 연락해서 책임져야지 5호까지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후원해달라고 하시죠. 그 가이지 작가님은 그럼 특이하게 2호부터 참여하신 거예요. 네. 어쩌다가? 원래 1호 때도 제가 원고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 원고를 이제 마무리 못하고 중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2호 때 돌아와서 이제 그 여행 갔다 온 기록으로 책을 만들자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참여하신 흔들리고 있어는 어떤 세팅으로 어떤 기획으로 진행된 건지와 본인 작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흔들리고 있어 2호는 저희 다른 호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매호 때마다
저희가 문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주제로 만드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흔들리고 네네. 있어가 뽑혔군요. 네, 그쵸. 왜 다들 부끄러워하세요? 가기 시작하니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눈빛을 보내와 도와거든. 도와줘. 주목받으면 말을 정말 못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본인 작품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 작품은 2호에서 음. 88 데이즈. 이걸 영어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88이 좀 더 입에 잘 붙으니까 그냥 88 데이즈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기서는 필명을 안 쓰셨네요. 아, 네네. 그때는 그냥 본명으로 했어요. 공식 기록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1호 하다 말고 중간에 이제 유럽 여행을 88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해놨던 매일 기록을 했던 그림 일기랑 이제 글을 베이스로 이제 그 제 일기장 다이어리를 이렇게 직접 펼쳐서 넘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컨셉으로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2호긴 하지만 작가님한테는 이제 한타스로 처음 책이 나온 거잖아요. 본인이 네네, 그쵸. 어떠셨어요? 저도 섬 작가랑 비슷하게 저희가 초반에 같이 책을 이렇게 못 봤어요.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제 저도 책을 항상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엄청 컸고 특히 저는 여행기라는 그거를 이제 너무 해보고 싶다는 게 항상 20대 초반부터 이제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단 저는 만화라는 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한타스는 다른 작가들의 성향을 이제 약간 만화에 가까운 이제 네. 일러스트레이션 네.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약간 창작물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투영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작업을 잘 못해요. 창작을 잘 못하고 저는 딱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만큼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행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작업하시나요? 앞으로 네, 이거는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저는 따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그림 일기를 베이스로 항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살면서 그냥 계속 기록은 계속 하는 거고 이제 그것들이 쌓이면은 또 한 번씩 이제 풀어서 이야기 책을 만들고 네, 그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식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쌓이는 만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기를 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네. 어쨌든 예술은 다 고등 사기니까 그런 그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대신 작품이 늦게 나오죠. 그러니까 쌓여야. 쌓이고 네. 느껴야 그게 소화돼야 나오니까 그래서 네.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한타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저희 사이드 b.kr 들어오시면 한타스 정규 1, 2, 3, 4호까지 다 있고 돼 있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도 참여 2호 때 참여를 하셨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그거는 여쭙지 않고 같이 계속 진행을 해보고 이제 3호 얘기를 좀 할 건데 잠 좀 깨셨어요? 네. 자고 있는데? 그리고 3호 때 이제 처음 참여하셨다고. 네. 왜냐면 제가 저번 토크쇼 때 두 분의 존재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네네. 이게 두 분이 언제 참여하셨고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비슷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네. 해서 3호 때부터 참여하시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죠. 이내 작가님 어떻게- 맞죠? 네네. 네. 사실 그 이화 작가의 권유가 있었어요. 권유라고 해야 되나? 입김? 거절 못할 제안이라고 하죠.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제가 한타스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 전부터. 왜요? 저는 뭔가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뭔가 한타스 작업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번 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화 작가가 이제 저랑 또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제가 나는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업물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노란색? 네. 그게 매거진 자체 컨셉이었나요? 3호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세요. 사실 3호 만들 때도 음, 이제 3, 4, 5는 세트로 묶어서 흑백으로 내보자. 이제 포인트 컬러만 있고 그걸 기획했었는데 이제 3호 때는 노란색으로 할지 뭐 파란색으로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 3호 때 들어가는 작가들이 이제 노란색이 어울리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작품도 노란색이 어울리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3호의 이제 표지도 노란색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같이 할 때. 네, 같이 할 때. 그래서 작가님 작품 이름이 선아? 네. 어떤 작품인가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 음, 취준생의 이제 사회 초년생이 나와요. 이름이 선아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선아라는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그날은 뭔가 면접이 아침부터 있었던 날이고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안 풀리는 거죠, 일이 그날 하루 종일. 근데 그러다가 공사장에 지나가다가 그 헬멧을 안전모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왠지 모르게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써봤더니 그냥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편안해요. 그거 써보면 진짜. 네, 맞아요. 약간 묵직해지면서 네, 머리 네. 물리면서 이렇게 편안해지거든요. 네. 저 친구가 작업한다고 또 안전모를 실제로 샀어요. 아, 네, 진짜요? 샀어요. 귀여워.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네. 제일 예쁜 모양의 노란색 안전모 사가지고 이제 써봤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머리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써보니까 더 이게 작품에 또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선아의 마음을 좀 더 투영시킬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선아였다. 네. 이거는 이하 작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3호 때는 참여하신 작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3호 때는 전 참여를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섬 작가도 참여를 안 했었고 그때 3호 때 참여한 작가가 가이지 작가랑 이내 작가랑 그리고 숲 작가랑 노마루 작가. 노마루 작가 요렇게 네 작가가 왜 그렇게 바쁘셨나요, 다들? 아니요 저희가 이제 3, 4호를 나눠서 작업을 하자. 근데 이제 그 의미였군요. 네. 네네네. 근데 페이지 수가 다들 조금 분량이 되다 보니까 다 참여하려면 이제 책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저희가 이제 다른 작가들은 4호에 1년에 2권 내기에는 그렇고 반으로 3, 4호로 같이 기획을 생각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내신 거다. 3호도 저희 사이드에 입고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4호입니다. 저번 토크쇼 주제이기도 했죠. 혼잣말이 웅성웅성. 이거는 할 때는 또 이화 작가님이랑 네. 혜원 작가님 작품이 들어갔고 섬 작가님은 저는 원래 4호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네.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4호는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눈빛을 다 피하시는데 매원 작가님. 네, 매원 작가님이 그러면 매 작가님이 이때 당시엔 매원이라 이름으로 활동하셨으니까 매원 작가님이 산타스 정규 4호 혼잣말이 웅성웅성이랑 좀 본인 작품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걸 제가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네. 일단 그 3호랑 4호를 네. 저희가 그 흑백의 별색 하나에서 2도로 인쇄를 하자고 정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쇄비를 좀
줄여보자 해서 3, 4, 5를 그리고 그 판형도 더 작아졌어요. 1, 2호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인쇄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었고 그리고 3, 4, 5 그 참여작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눴었어요? 그때 이제 작업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도 좀 나눴었어요. 작업물에 대한 분위기. 네, 작업물의 분위기. 그래서 지금 4호 작가가 참여 작가가 이화, 매원 그리고 엄선, 소연 이렇게 네 작가인데 지금 이제 엄선 작가랑 소연 작가는 나간 상태고 네 근데 요 네 작가들이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사가 거의 없고 이미지로 말을 하는 작가들이 물론 매 작가는 대사들이 있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이 좀 주가 돼서 이런 작가들끼리 모여서 또 4호를 진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내 작가도 사실 대사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3호, 4호 다 그 메인 컬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개 또 맞는 세곤도에 맞는 작업들끼리 또 나누기도 했어요. 4호는 근데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어떤 네. 컬러였을까요? 파란 푸르스름 네. 새벽 느낌. 새벽빛, 새벽 파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짙은 파란색이에요. 뭐 정확한 판톤 컬러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RGB로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팬톤 컬러 번호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예, 새벽에 푸르스름한 그 느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작업은 마이다스 수선소라는 제목의 네. 만화였고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만화 중에 가장 페이지 수가 많았어요. 60페이지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 또한 1호와 약간 비슷한 주제였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큰 주제가 강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마이다스 수선소라는 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각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그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그린 작업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국제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런 데서 같이 이제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가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엄청난 물건 호더였다던가 뭐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내 작가님 아까 3, 4번을 이제 같이 세트로 했다고 해서 아까 그냥 다 얘기하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깨어 계신 거 맞죠? 어떠셨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책이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네. 왜요? 왜냐면 제 원화보다 그 인쇄가 굉장히 탁하게 네, 진하게 나옵니다 원래. 네. 그런 거를 몰랐었어요. 그렇게 나오는 줄을. 근데 와 너무 이게 원래도 우울한 작품인데 더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 그런가? 네. 근데 너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은 네. 못 하셨구나. 네. 말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으니. 그럼 다음에 작업할 때는 그런 거 좀 고민 더 해보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 어둡게 나오니까 좀 더 밝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됐어요. 저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계속 이용해 오던 인쇄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벌써 4권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인쇄소 사장님이 이 종이랑 가격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그 블랙이 떡지지 않는 종이가 있다. 아 그래요?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종이가 뭡니까? 뭐였더라? 그때 정확한 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종이로 이제 다음 작업은 해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4권이나 그렇게 냈는데 흑백이 떡지지 않는 건 뭐지? 아트지인가? 아트지였나? 아트지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종이에 스며들잖아요. 네네. 스며들어서 뭐 이게 퍼지면서 네. 검은 색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영향을 줘서 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네. 아트지는 스며드는 게 아니고 위에 그림을 얹는 느낌이에요. 네. 뭐 딱 했을 네. 때. 그래서 바로크 제작품 할 때 일부러 그래서 아트지로 했거든요. 아, 아트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2호 때 제 작업만 아트지로 작업을 했어요. 그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라고 그 작업만 재질이 달라요, 종이가. 그죠. 그 이유가 그 2호를 디자인을 했던 건모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디자인만 맡아주셨는데 그분께서 제 작업은 아트지에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아트지를 해봤었는데 그런 유광 느낌의 종이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트지를 해봤는데 아트지도 탁해지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일반 그런 백색 종이보다는 덜 하지만 그리고 아트지는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제 책이 그래서 300페이지가 너무 무거워서 어쨌든 컨셉이 앉아서 읽으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무겁게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트지는 아닌가? 그 종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네네, 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호까지 어쨌든 꾸준히 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물을 나눠서라도 근데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이렇게 개인 작업을 해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매거진을 내셨는데 여기서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4호까지 해보니까 어떤가? 뭐 한 번 참여했던 두 번 참여했던 4호까지 해보니까 어떤가라 그리고 일단 그거 먼저 물어보죠. 어땠는가 4호까지 하면서 섬 작가님부터 얘기하실까요? 우선 저는 뭐라 그래야지? 한타스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타스로 작업을 안 하면 뭔가 그냥 제가 작업자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한타스가 뭔가 저한테는 그런 마지막 끈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다들 친하니까 네.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면 물론 4호까지 만들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끝에? 4호까지 해보시면서 느끼. 그래서 그냥 같이 한다는 게 되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즐겁고 혼자 하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 맞기 시작해서 뭔가 세팅이 잘 돼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지가 되죠. 그 전까지는 정말 큰 짐인데 이게 딱 그 뭐랄까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힘이 되죠. 지금 나온 멤버가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이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들 한타스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전업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다들 이렇게 정말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림적 재능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어떤 정신들이 굉장히 저는 이미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 보니 이제 그런 역량을 100% 발휘를 못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타스가 섬 작가는 붙들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다들 한타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되는 게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하루빨리. 가희 작가님? 네. 네.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사호까지. 일단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1호 네. 때 아니 그 1호 때부터 보고는 계신 거잖아요. 좀 계속 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같이 섞어서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5호 책을 또 낸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매호 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막 아자아자 막 이런 식으로 책을 낸 게 아니라 정말 가늘고 길게 이렇게 다들 간당간당 진짜 약간 힘겹게 책을 내왔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진짜 될까 했는데 또 어느새 또 책이 한 권 나와 있고 이번에 이거 되나 다들 바쁘고 아프고 막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왜 아파요? 요즘에 걱정이에요. 다들 나이가 한 살씩 들면서 다들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무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한 권이 또 나오긴 또 나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는 약간 진짜 이거는 사랑이 아닌가. 약간 오그라드는데 이제 저는 한타스가 저한테는 진짜 20대 초반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들하고 시작을 한 거라 애정이 이제 너무 크거든요. 이게 막 책을 만든다라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끝까지 평생 그림 그리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은 좋겠어요. 네. 안 울어. 근데 장난으로 맨날 그런 얘기는 다 해요. 이제 나이 이제 들어서 다들 만약에 좀 시집 안 가고 좀 못 가고 하면은 이제 변두리에 저희 이렇게 딱 말 안 하지. 그거 시집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가든 안 가든 네. 개인적인 그거라서.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가정이 생기면은 어쨌든 이제 작가로서 그렇죠. 살아가기에 약간 제약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죠. 특히 한국에서 그쵸. 더더욱. 이제 육아를 한다거나 네, 예. 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아무튼 변두리에 같이 이제 공간을 얻어서 이제 막 이렇게 살자. 일러스트레이터의 마을을 만들자. 20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게 5호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 자연스러운 진행. 5호의 소개로 넘어가는. 5호 얘기는 선생님, 이제 잘하는데. 2주에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라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네네. 이내 작가님. 제가 3호 참여할 때는 사실 별 진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정도. 그렇게 그냥 크게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임했다면 4호부터는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다들 작업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보고 하면서 되게 배울 점도 많고 작가들이 그냥 헐랭하게만 봤는데 생각이 정말 깊고 작업에 대한 열정도 진짜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의욕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함타스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매 작가님. 네, 저는 지금까지 좋은 얘기는 또 많이 했으니까 조금 반성을 하는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5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그 자신감이 없다던가 뚜렷한 결과물을 책 말고는 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도 계속 똑같이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먹고 사는 걸로 연결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여기서.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버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계속 이게 마이너스만 되고 있지. 금전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얻는 게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하 작가님도 그 다 개인 작가로서 잘 나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여쭙는 건데 한타스 이제 활동하면서 그러면 개인 작업은 왜 안 하시는지 뭐 하신
교촌치킨 네. 네, 그 작품도 있긴 있었지만 뭐 산보 같은 작품도 있었고 근데 좀 더 활발하게 한타스 작업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항상 우울하고 움츠러들어 있다.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해야 된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움츠러져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한 지금 다 대여섯 번 뵀죠 여러분들을. 네. 개인 작업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부는 끝내도록 하죠. 네. 어떠세요? 개인 작업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뭐 한타스 우울하다, 우울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다들 개인 작업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시간이 안 나니까 이게 한타스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쪼개서 저희가 어렵게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작업만 하고 살고 싶은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작업을 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트 토이를 만들고 있어요. 아트 토이 뭐 아트 토이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아트 토이 뭐 일명 쉽게 말하면 피규어죠. 피규어인데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타스 2호에 나온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트 토이를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타스에 속해 있는 이내 작가와 또 저 이화 작가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친구들과 같이 아트 토이 팀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인데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그 토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업화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에서 3년 차가 되었거든요. 이걸로 지금 뭐 이제 나름 돈을 벌어보겠다고 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저는 그 작업이 메인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매일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타스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림 작업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 작업을 좀 더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짧게. 다른 분들. 저도 이제 한타스에 실었던 선화라는 작품을 실제로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그림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외주 작업도 했고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솔직히 개인 작업을 따로 안 했다기에는 그림은 항상 꾸준히 계속 그려왔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뭘 이제 하지 않은 거죠. 딱히 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해왔던 거는 저는 초상화를 오랫동안 그렸어요. 홍대 길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워낙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이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1년 3개월 정도 있을 때는 아예 이제 마켓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들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일기로 그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엽서로 만들거나 약간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초상화도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3-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기록을 그냥 혼자서 그림 일기 그리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굿즈들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렇게 꾸준히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이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쭉 해볼 생각이에요. 네네네. 네 작가님. 네, 저는 그 한타스에서 소책자를 내고 싶으면 내라고 해서 네, 2권을 그렇게 냈고 그 한 권이 그 교촌치킨 개봉 1호점 나머지 한 권이 오늘 넘긴 페이지라는 2권의 단편 작업을 했지만 그거를 홍보라던가 입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거기서 약간 저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작업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책자로 작업을 계속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편 산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도 매원 내 작가님과 비슷하게
그 책을 내고 이렇게 홍보라던가 입고 같은 거를 안 시켜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산보는 그냥 제가 밤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 풍경 같은 것들을 그냥 그림과 글로 표현한 만화고요. 다시 출간을 해서 좀 입고도 시키고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네요. 네. 들어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일부러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 스튜디오 이산화탄소가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셔서 한 10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는 생업은 있고 할 일은 해야 되니 먹고 사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품위 유지비는 벌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걸 벌면서 이제 개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쪼갠 게 한타스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개인 작업, 개개인의 작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다.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위치 포지셔닝은 아닌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시는데도 앞으로 그래도 계속 좀 더 도전의 생각은 있는 거니까 네.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이분들이 지금 5년째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의 방학 숙제 그 팀처럼 이렇게 앞으로 후발주자로 하실 분들이 참고될 만한 이야기들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 작품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2호점 사이드 책이 비매품이라서 이제 팔지는 않지만 알아서 구해서 보세요. 거기 보면 한타스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그때는 5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반가량을 1, 2, 3, 4, 5 얘기를 더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내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같은 날 녹음되겠지만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가는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번 같이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만났는데 처음 그 이후에 5호 작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